하죠. 시장에 들려서 생선을 사와라. 이런 표현이 자연스럽잖아요. 다음에 동사를 알맞게 사용하자. 우리가 여기 예시인데 버리다와 벌리다라는 이런 표현도 좀 차이가 있죠. 이제 버리다는 뭔가 일을 만들다 이런 의미가 있고, 벌리다는 팔을 벌리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리고 생일잔치는 어떤 표현이 맞을까요? 생일잔치를 버리다 벌리다. 생일잔치는 버리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생일잔치는 벌리다가 아니라 버리다 이런 표현이 맞는 거고요. 뭐 들르다, 들리다 이런 것도 우리가 어디 보통 간다는 표현을 들리다라는 표현 많이 쓰는데, 이게 들르다는 간다는 의미고 들리다는 귀로 들린다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만약 편의점에 들렸다 이런 표현은 들렀다 이런 표현이 맞는 거죠. 우리말이 좀 어렵기는 한데 이런 것도 좀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고요. 자, 말의 수, 이거는 이제 퀴즈입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아시는 분들은 그냥 가만히 들으시고. 자, 엄마가 소리 지르며 우는 아이를 안았다. 이런 문장이 있는데, 과연 이 문장에서 소리를 지르는 사람은 엄마일까요? 아이일까요? 아이. 또 엄마일 수도 있겠다. 그죠? 이게 헷갈리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분들 엄마 또 서로 이제 말이 다 다른데, 이 말이 다른 이유는 이 문장이 명확하지 않았다 그런 문장이라서 서로 지금 말이 다 다른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좋을까요? 자, 두 가지 경우. 만약에 엄마다, 이거는 이제 쉼표와 어떤 말의 배치를 통해서 명확한 구분이 가능합니다. 자, 엄마가 소리 지르며 한번 끊어주면은 엄마로 명확 구분이 되는 거죠. 우는 아이를 안았다. 혹은 엄마가 누구를, 우는 아이를 소리 지르며 안았다. 그럼 엄마랑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거잖아요. 엄마가 소리 지르며 안았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아이가 소리 질렀다. 뭐 엄마가 한번 쉼표를 끊어주고 누구를, 소리 지르며 우는 아이를 안았다. 아이가 소리 질렀구나. 자, 두 번째. 소리 지르며 우는 아이를, 아이가 소리 질렀구나. 어떻게 했어? 엄마가 안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어떤 쉼표로 구분을 하거나 이런 말의 배치를 통해서 명확하게 누가 어떻게 했는지를 또 이렇게 알 수 있게끔 우리가 하는 것도 좀 신경을 쓰면 좋죠. 자, 요게 아까 얘기했던 오감을 활용한 이제 글쓰기 예시인데요. 우리 그래 좀 몰입하게 하기 위해서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들을 활용함으로써 마치 글을 보는 사람이 그런 내가 장면을 어떤 그림이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친구들과 한강에 놀러 왔다. 옆자리에 앉은 사람들의 고소한 치킨 냄새. 요거는 후각이겠죠. 내 코를 자극했다. 가을이라 그런지 기온이 살짝 차가웠다. 이런 표현은 촉각이고,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니 이런 건 시각이죠. 짹짹 새소리가 들렸다. 이런 표현은 청각이죠. 이렇게 하면은 어찌 내가 그런 한강 장면을 보는 것처럼 생동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몰입을 주기 위해서는 요게 어떤 우리가 따옴표가 온 따옴표가 있고 쌍 따옴표가 있는데, 이제 온 따옴표는 작가의 생각을 넣는 거잖아요. 이게 아닌데 이런 나의 생각들이 들어가고, 실제로 이런 쌍 따옴표는 실제 그런 대화를 넣는 거잖아요. 그 여기 따옴표로 어떤 생각이나 대화를 넣으면은 거기 되게 몰입이 잘 돼요. 정말 대화를 넣는 거죠. 엄마와 아빠 대화를 넣어주면은 더 집중이 잘 됩니다. 이것도 활용을 좀 해보시고요. 그래서 요게 한번 예시를 한번 써본 건데요. 이제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차에 부딪혀 병원에 이제 입원한 거를, 요런 상황을 한번 써보는 걸 다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끼쿵 하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 이후부터는 기억이 안 난다. 정신이 드세요? 환자분 성함이 뭐예요? 의사가 물어본 거죠.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보니 익숙하지 않은 약품 냄새가 났다. 그곳은 병원 침대 위였고 내 다리엔 새하얀 붕대가 칭칭칭 감겨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내가 왜 여기였지? 머리가 혼란스러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주저리 뭐 어쨌든 그다 설명을 하려고 아예 장면을 이렇게 묘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는 사람들이 더 집중이 잘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만약 어떤 내가 엄마와 내가 지금 싸웠던 거를 설명할 때도 그런 막 긴 설명보다 그때 장면을 넣는 거예요. 엄마가 말했다. 너 이놈의 새끼 어디 갔다 왔어? 내가 말했다. 왜 물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몰입이 잘 되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제가 만든 뭐 문장 공식인데요. 편하게 한번 들어봅시다. 네, 중복된 것도 있어요. 자, 문장은 일단은 짧게 쓰자. 왜? 긴 문장은 보기가 불편하고 이해가 어렵다. 예시 한번 볼게요. 친구들을 만나 치킨집에서 1시까지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가서 유튜브를 보다가 2시가 되어서 잠이 들었대. 이러시면 숨이 찹니다. 이거 무슨 얘기야? 친구들을 만나 집 근처 치킨집에서 술을 한잔 했다. 한번 끊어주고 마시다 보니 1시가 넘었다. 이렇게 짧게 해주시면 더 보기가 편하고요. 자, 한 개의 문장에는 하나의 내용만 쓰자. 내가 이거 한 개의 문장에 막 이 얘기, 저 얘기 몇 가지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문장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냥 한 개의 문장에는 한 개의 내용만 쓰자. 이런 느낌으로 써주시면은 굳이 불필요하게 문장이 길어지지가 않겠죠. 자, 구체적으로 좀 쓰면 좋습니다. 우리가 추상적으로 쓰면은 좀 모호하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길을 가다 큰 건물을 보았다. 이런 크다는 것도 다 서로 기준이 다 다르거든요. 이렇게 키 작은 사람이나 애들이 보기에는 다 커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보다는 10층 높이의 건물을 보았다. 예를 들면 많은 새 이런 표현보다는 뭐 수백 마리의 새, 20, 30마리의 새 여러 가지 일보다는 세 가지 일을 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또 착하다 이런 표현은 도로 다 기준이 다 모호하면 착하다는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내 말을 잘 들어준다. 그러니까 착한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조금 내 어떤 생각이나 이런 표현도 좀 구체적인 표현을 쓰자. 자, 그리고 모든 문장은 뭐뭐 한다로 마치는 게 좀 괜찮고요. 예를 들어 뭐 실행해보길 말을 걸어볼 걸 이렇게 약간 끝을 흐리는 것들이 너무 또 반복되면은 또 보기가 또 싫어질 수 있어요. 젊은 이런 성향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최소화하는 걸로. 자, 우리 그리고 능동태, 수동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학교 때 배웠지만 이 능동태는 보통 주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거를 능동태적인 표현이라고 하고 이제 수동태는 행동을 받는 거, 당하는 거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요 능동태적인 표현을 쓰면은 문장이 더 짧으면서 이제 전달이 잘 됩니다. 예시 한번 볼게요. 자, 깨끗한 마을이 만들어지는 데는 이런 데는 이제 수동적인 표현이잖아요. 어떻게? 깨끗한 마을을 만드는데 이런 게 능동태적인 표현이죠. 뭐 이마트에서 티셔츠가 500원 할인되어 판매된다. 이런 표현은 수동태적인 표현이고 이마트가 티셔츠를 500원 할인 판매한다. 요게 이제 능동태적인 표현 이해되시잖아요. 이렇게 능동적으로. 나연구소가 설립되었다. 이런 거는 수동태 설립했다. 이런 표현이죠. 나는 학교를 다니게 되었다. 이런 표현보다는 학교를 다녔다. 이런 능동태적인 표현으로 뭐 하였다. 이런 표현보다는 했다. 취직을 하였다. 이런 표현보다는 취직했다. 이렇게 명확하게 이어지게 되었다는 이어졌다. 이렇게 끊어주면은 문장이 더 짧으면서 전달이 명확하게 잘 되죠. 뭐 자료 다 보내드릴 거예요. 자, 요 내용은 이제 이런 문장 공식 책에 나오는 건데 우리가 단어 뒤에 붙이는 적의 것들이라는 요 단어를 빼주면 문장이 더 깔끔해집니다. 사회적 현상 이런 표현은 사회 현상 이것은 사회 현상이다. 지금은 뭐 원인보다 문제의 해결보다는 문제 해결이 더 중요하다. 이것은 마음의 문제보다는 마음 문제야.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또 무심결에 이 것이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써요. 뭐뭐 했던 것이다, 뭐뭐 하는 것이다. 이것도 불필요한 때가 많습니다. 요거 예시 한번 볼게요. 잘 보세요. 상상하는 것은 즐거운 것이다. 이 문장에도 이 것이라는 단어가 두 번 들어가 있잖아요. 한번 이거 것이다라는 표현들을 빼볼게요. 어떻게 돼요? 상상은 즐겁다. 뭔가 명확하지만 문장은 더 짧고 전달이 잘 되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이 적의 것들이라는 것들을 한번 보면서 빼보셔요. 그리고 우리들이 이런 표현들은 이제 우리라는 걸과 들이라는 복수가 중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표현들이 맞는 거고, 또 우리 많이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이거는 이제 많다는 것과 사람들이라는 게 복수가 중복이기 때문에 그냥 많은 사람이 이런 표현이 맞는 거죠. 우리가 있다, 있는 이런 표현도 많이 쓰는데 이런 거는 좀 줄임말로 쓰면 좋아요. 예를 들어 널리 퍼져 있는 현상이다, 이런 거는 널리 퍼진 현상이다. 눈으로 덮여 있는 말은 눈으로 덮인 말. 또 밥을 먹고 있는 아이, 이런 거는 밥을 먹는 아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다, 있는은 좀 줄여주면 좋죠. 또 뭐뭐에 대한 둘 중에 경우에도 우리가 습관적으로 쓰는데 좀 빼면 더 좋을 때가 많습니다. 그 마음에 대해는 그 마음에 미래에 의한 일이다는 그냥 미래의 일이다. 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는 이렇게 거기다 뭔가 줄이는 게 많다는 느낌이 들죠. 아주 줄이는 게 많아요. 또 뭐뭐로부터 뭐뭐 수 있는 이런 표현도 가끔 쓰는데 간결하게 친구로부터는 친구에게, 미래로부터는 미래에서, 사람은 실패로부터 배운다, 실패에서 배운다, 이렇게. 또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표현 쓰는데 그냥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 방법이 다양할 수 있다, 이런 거는 다양하다, 이런 식으로 더 깔끔하면서도 명확하고 전달이 잘 되고 문장이 짧아지는 거죠. 자, 존칭은 이런 거죠. 내가 글을 쓸 때 저는 뭐뭐 했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고 나는 뭐뭐 했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저는 보험 설계사입니다, 혹은 나는 보험 설계사다. 이게 사실 뭐가 맞다고는 이게 내가 쓰기 나름인데, 요즘에 나오는 책들 보시면은 대부분 나는 뭐뭐 했다 이렇게 낮춤말로 쓰는 게 그런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꼭 내가 높임말 꼭 쓰고 싶다 이런 게 아니고 대부분 나는 뭐뭐 했다 이렇게 편하게 쓰시면 좋고요. 또 이게 필자라는 이런 표현은 약간 좀 올드한 표현이니까 그냥 필자나 이런 표현보다는 나는 뭐뭐 했다, 이렇게 이런 문체가 요즘에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높임말을 문장에 써야 되나 고민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 사실 이게 그런 대중에게 하는 말이니까 굳이 쓸 필요가 없죠. 예를 들어 대통령이 말씀하셨다 이런 표현보다는 그냥 대통령이 말했다 이런 표현이 더 자연스럽잖아요. 사장님께 생각을 말씀드렸다 이런 표현도 생각을 말했다 이런 표현이 더 맞는 거죠. 이거 다 높일 필요는 없는 거니까. 이런 것들. 자, 또 쉬운 단어와 표현 쓰기. 이거는 이제 대통령의 글쓰기라는 이 책에서 나온 내용인데, 우리 어쨌든 일상에서 같은 단어더라도 좀 쉬운 표현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들. 그래서 영토라는 표현보다는 땅, 식사라는 표현보다는 밥, 이런 식으로 우리가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고 이런 친숙한 단어들로 쓰자. 이런 것들이 공식이죠. 이런 것들 한번 쭉 생각해 보시면서 이제 아마 이런 거를 듣고 나고 좀 글쓰기 차이가 있으실 거예요. 한번 들어 보셨으니까는 그게 눈에 이제 보이는 것들은 조금 한번 정리를 해가고, 이게 이제 한 번에 안 들어도 이제 들어보시면 조금 기억이 나는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너무 다 어떻게 외우려고 하지 말고 내가 기억나는 것만 좀 봐보시고요. 이형도 이런 말을 했잖아. 인간은 날마다 쌓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날마다
줄여들어야 한다. 그 수련의 최고의 단계는 단순하게 이런 말도 이제 이소룡이 했더라고요. 이거 오타는 아니야. 이소룡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들 아시지만 이 체온보다 비우라고 하잖아요. 건강하기 위해서는 나쁜 음식을 안 먹고 나쁜 습관을 줄이라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내가 좋은 문장이 어떤 걸 자꾸 더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쓴 문장에서 자꾸 이제 빼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문장이나 이런 좋은 글이라는 게 막 화려하고 그런 글이 아니라 뭔가 간결을 하지만은 이해가 쉬워야겠죠. 보는 사람이 명확하게 귀에 잘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이제 글을 잘 쓰려고 에너지를 쓰기보다 전달이 잘 되는가 이런 거에다가 조금 집중을 해 보시면은 우리 독자들을 위한 어떤 친절한 글쓰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저희가 이따가 저녁에 맞춤법 오타 검사 알려드릴 건데 그런 거 하면은 이런 내용들 많이 조금 잡아주거든요. 맞춤법 검사기 그렇고 하면은 너무 이걸 다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런 느낌이구나 정도 감만 잡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2시에 같이 여기 1층에 식사하러 갈 거고요. 갔다 와서 지금 1시인데요? 네, 1시에 갔다 와서 우리 은미 대표님과 무리시킬 거 그림책 치유 특강 듣고 또 나머지 시간 한 있으니까 한 3시간 정도 또 글쓰기 할 거고 여기 저녁 식사하고 또 글 쓰는 시간 저녁에는 이제 표지 만드는 거 편집하는 거 퇴고 이미지 이렇게 해서 오늘 알차게 또 수업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잘 함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배고프다. 그러니까는.